2006년 6월 5일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에 참석한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여학생이 다음날 새벽 집에 귀가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8년째 딸을 찾는 아버지는 벌써 87세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은 사랑하는 막내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까봐 더욱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딸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에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조명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진술, 추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가 중간중간 짚어드리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06년 그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5일) 늦은 저녁, 당시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이었던 이윤희 씨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 파티에 참석하려 학교 앞 호프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포함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죠. 시간이 흐르고 6월 6일 새벽 2시 반쯤 종강 파티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에 이윤희 씨는 친구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먼저 호프집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윤희 씨의 이동 동선은 당시 종강 파티에 동석한 김 씨의 진술입니다. 평소 이윤희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김 씨는 이윤희 씨가 호프집을 나갔을 때 그녀가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간 가방을 챙겨 따라 나갔습니다. 평소 술자리에 동석했을 때 이윤희 씨를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던 김 씨는 이날도 집까지 바래다 주려 했죠. 그렇게 큰 길가를 따라 같이 걸어가게 되었고 이윤희 씨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가는 골목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이윤희 씨는 평소와는 다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혼자 집까지 들어가겠다고 하였죠. 그렇게 이윤희 씨는 골목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었고 늦은 시간 걱정이 된 김 씨는 윤희 씨 몰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쯤 이윤희 씨가 원룸에 도착하여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진술만 들어보면 분명 이윤희 씨는 집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종강 파티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틀 동안 학교에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윤희 씨를 걱정한 친구들 중 4명이 이윤희 씨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4명 중에 김 씨도 있었죠. 이윤희 씨의 집에 도착한 친구들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해보았지만 집안에선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가 키우던 강아지 2마리가 짖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평소 외출 시엔 강아지를 베란다에 두었던 윤희 씨인데 강아지가 문 앞까지 와서 짖는 것이 이상했던 친구들은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윤희 씨의 집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눈에 들어온 윤희 씨의 집안은 여기저기 어질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문도 열려 있었죠. 친구들은 윤희 씨가 혹시 고향 부모님 집으로 갔나 해서 윤희 씨 언니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윤희 씨가 집에 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된 가족들은 윤희 씨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119에 신고를 하였고 낮 12시 윤희 씨 언니의 허락을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윤희 씨의 집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질러진 집안에 윤희 씨는 없었고 강아지 2마리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이틀 동안 쌓인 강아지의 변 냄새로 인해 악취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곧바로 김 씨를 제외한 친구 2명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김 씨와 A양 둘이 윤희 씨 집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김 씨와 A양은 곧 방문할 부모님들이 어질러진 윤희 씨의 방을 보는 것보다 깨끗한 상태가 나을 것 같아 윤희 씨 방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혹시나 남아있을 현장 증거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2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집 앞 전봇대 근처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있었으나 김 씨는 집에서 200m나 떨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린 거죠.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또한
더러워진 윤희 씨의 이불을 빨기 위해 세탁기를 열어보았는데 세탁기 안에는 이미 세탁이 완료된 수건 4장과 속옷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탁을 해야 할 것들이 주변에 많은데 굳이 이렇게 적은 양만 세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워야 할 무엇인가 있어서 세탁기에 돌려놓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저녁 6시 반쯤 윤희 씨의 가족이 도착하게 됩니다. 깨끗한 방 안에서 없어진 것들을 확인하던 가족들은 망치와 찻상 그리고 일상생활과 스케줄을 기록해놓은 윤희 씨의 수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윤희 씨는 집안에서 사소하게 고장난 물건 정도는 직접 고쳤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공구함을 두고 살았었죠. 그런데 그 공구함에서 망치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윤희 씨가 좋아하던 찻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다리가 흔들거려도 드라이버로 고쳐가며 사용한 이 찻상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후에 집 주변을 둘러보던 아버지에 의해 이 찻상은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 찻상은 누군가가 드라이버로 상다리를 깨끗하게 분리해 놓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다리는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여기서 이 없어졌던 찻상이 이상한 점입니다. 윤희 씨의 종강 파티가 있던 날인 6월 5일 낮에 윤희 씨와 후배 비양이 윤희 씨 집을 잠시 들렀었는데 이때 후배 비양은 확실히 찻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찻상에 흘러있던 커피를 보았던 것까지 자세히 기억하였죠. 그리고 후배와 집을 나선 윤희 씨는 종강 파티가 끝난 후에야 집에 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종되었죠. 그렇다면 이 찻상은 도대체 언제 누가 상다리와 분리시켜 밖에 버려둔 것일까요? 범인은 상다리에 남은 흔적을 꼭 없애야 했던 것일까요? 또한 사라진 수첩은 사건을 점점 더 미궁으로 이끌어갑니다. 윤희 씨가 실종되기 3일 전인 6월 3일 0시 30분쯤 윤희 씨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였는데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첩과 핸드폰, 신분증 등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수첩이 윤희 씨 실종 이후 나중에 전북대 수의학과 건물에서 발견된 겁니다. 발견된 장소는 평소 조교나 대학원생들만 드나들고 학부생은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과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경찰의 수사는 시작되었고 먼저 윤희 씨 집의 컴퓨터 로그 기록을 확인하였는데요. 발견된 기록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윤희 씨가 종강 파티 후 집에 도착한 이후로 추정되는 시간 새벽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 3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성추행과 112를 검색한 기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윤희 씨는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일부러 검색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또한 로그 기록엔 수사관 기록이 또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윤희 씨 집에 도착하여 119가 문을 강제 개방한 후 김 씨와 A 양이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 오후 2시 18분에 컴퓨터를 킨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김 씨와 A 양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전원을 눌렀던 것일까요? 그러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기록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인 5시 5분 컴퓨터를 킨 기록이 하나 더 존재하였던 겁니다. 김 씨와 A 양이 나가고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 어떻게 집이 비었는지 알고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컴퓨터를 켰던 걸까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후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전북대 수의학과 전 인원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부 진실 반응이 나와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고 시간만이 속절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막내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믿고 의지했던 경찰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 1월 딸을 찾을 단서가 더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가족들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컴퓨터를 맡기게 되었고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됩니다. 윤희 씨의 실종 이틀 전인 6월 4일 밤 10시 48분 이후부터 6월 8일까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포함한 기록들이 전부 지워져 있었습니다.
6월 4일 이후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윤희 씨가 메신저로 지인들과 연락을 했을 시기인데 이 메신저 대화 내용 중 범인을 특정할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삭제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이 기록들이 지워졌던 시점이 바로 조사를 위해 윤희 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하려 경찰이 컴퓨터를 보관하던 시기였던 겁니다. 황당하고 분노한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의 답변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지워졌었다고만 말한 겁니다. 원래 포렌식을 할 땐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둔 다음 복사본으로 포렌식을 진행하는데 해당 컴퓨터 포렌식을 진행할 땐 원본으로 진행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후엔 더 가관입니다. 왜 이런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해준 적 없냐고 계속해서 따지는 부모님에게 이미 몇 차례나 이야기해줬으나 잘 이해를 못하셨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경찰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의심을 하게 된 부모님은 수사 내용에 대하여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 거절당하였습니다. 경찰의 초동 구실 수사부터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삭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은 점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경찰을 신뢰하고 의지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의혹만 커져가면서 괴담들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의학과 학생이 살해를 하고 동물 실험에 쓰였던 동물 사체를 폐기할 때 윤희 씨의 시신을 같이 없앴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경찰의 윗선과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의학과 학생 누군가가 윤희 씨를 살해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기록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윤희 씨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더욱 큰 고통만을 주었고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인, 추가 가능성, 그리고 경찰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실종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 진정으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윤희 씨의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건도 종결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